5번 보겠습니다. 75번. 29쪽입니다. 29쪽에 75번. 위에다 요거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요. 75번. 29페이지. 무권대리 문제입니다. 무권대리. 여기 아버지 땅을요, 아들이 권한 없이 이렇게 병에게 매각을 한 거죠. 매각을 한 거예요. 매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팔아치운 거죠. 아버지 거를. 그래서 매매를 여기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가, 그럼 이분이요, 소유권, 권한 있는 사람한테 산 거예요? 권한 없이요? 무권 대리인한테서 땅 산 거죠. 사가지고 이걸 또 팔았어요. 누구한테요? 승계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이 무권 대리인이 매매한 거, 요 매매한 거는 유효요, 무효요? 유동적 무효. 그죠?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추인하면 유효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되고. 그래서 이건 유동적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죠. 이때 본인이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추인하는 거는 누구를 상대로 추인을 해야 돼요? 을, 병, 정. 다 되죠? 예, 얘한테도 됩니다. 그죠? 누, 구, 나. 이렇게. 예, 누구나한테 아무나 다 됩니다. 그죠? 아무나. 얘한테도 되고, 뭐 상대방한테도 되고, 승계인한테 다 됩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 땅이 누구한테 상속이 돼요? 이 토지가? 무권 대리인 을에게 상속이 되죠? 상속이 됐어요. 이때 무권 대리인이 누구한테 가세요? 지금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병에서 누구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등기 넘어간 거를, 이거를 무권 대리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등기 넘어간 거를 추인을 하겠다고요? 추인을 거절하겠다고요? 추인을 뭐 하겠다고? 거절을 주장하는 게 이게 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 추인 거절을 주장한다는 거는 이 매매를 유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뭘 주장하는 거? 추인 거절을 주장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주장하는 거예요? 유효를, 무효를? 무효를 주장하는 게 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효를 주장한다는 말은 얘가 일로 등기 넘어간 거, 이렇게 등기 넘어간 걸 뭐 해달라고요? 이전 등기를 그대로 두려고 그래요? 말소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소해달라고요. 이거 말소를 주장하는 게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 4번. 땅이요. 땅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죠? 땅 사용한 거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땅 사용료에 대한 무슨 청구?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을 요구하는 거 된다고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 2, 3, 4가 다 똑같은 거예요. 신의측에 반해서, 그죠? 신의측에 반해서. 얘가 팔아놓고, 자기가 팔았죠? 팔아놓고 나서 무효를 주장하는 거는 모순되죠? 모순되죠. 그래서 신의측에 반해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무효 주장 못한다. 무효 주장 못한다. 무효, 추인 거절도 못하고 등기 말소도 할 수 없고 사용료도 부당이득 요구할 수 없다. 예, 이게 신의측에 반해서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 그러면 얘가 매매한 거, 얘가 요 매매한 거는 요거 무권 대리인이 매매한 거는 저 매매는 뭐가 돼요? 매매는 아까는 뭐였어요? 무효였죠?
무효는 아버지가 뭐 하면 여기 아버님이 숨져서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얘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을 단독으로 받게 되면 이 매매는 뭐가 돼요? 유효로 돼요. 유효로.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였어요 이게? 무효였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유효로 바뀌어버려 이제. 확정적 유효로 돼요.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해요? 말소 못해요? 말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입니다. 그게 75번입니다. 읽어볼게요.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무권대리인이 그 부동산을 뭐 하고 나서요? 단독상속입니다. 공동상속이 아니라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뭐를 정하는 거? 무효임을 주장하여 무효임을 주장해 가로요.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밑에 관련 판례도 똑같습니다. 무효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 요거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가지요. 무효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추인 거절을 할 수 없다. 이전 등기 말소할 수 없다. 부당이득을 요구할 수 없다. 시험은 돌아가면서 다 나오니까 다 잡으셔야 돼요. 그럼 무권 대리는 뭘로 바뀐다고요? 유효다. 전원합의체. 그 다음 뒤로 넘겨서 76번 판례 표현대리 특징 보세요. 표현대리의 특징 1. 76번에 표현대리 행위 자체가 유효인 거를 전제로 한다. 유효에 동그라며. 표현대리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해야 돼. 유효. 따라서 대리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때는 본인에게 표현대리 효과가 귀속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전제 조건이 뭐일 것? 유효일 것. 그래서 관련 판례 1, 2, 3 있어요. 2번 관련 판례 2번이 전원합의체 보세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 가로요. 무슨 사단? 비법인 사단 가로요. 보세요. 종중 땅, 교회 땅, 종중 땅이나 교회 땅을 뭐라고 그래요?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어떻게 했다면 임의로 어떻게 했어요? 단독 처분했어요. 단독 처분해서. 그리고 도망쳤다면 이는 무효요 표현대리요? 무효이고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없다.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없다. 옆에다 써보세요. 밑에다가. 교회 땅을 누구께서? 대표자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병에게 처분했다. 임의로 처분했다. 매매로 매각을 했어요. 누가 산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이 땅을 인수했어요. 이 땅을 교회 땅을 인수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3자에게 땅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청해진 해운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교회 대표님이 여기 혹시 계신 건 아니죠? 이 대표자께서 팔고 어떻게 했다고요? 튀었다 이거죠. 튀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제3자가 산 거예요. 이거래요. 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일로 넘어왔어요. 이거 소유권 얘가 가져요? 못 가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대표자가 파는 거죠. 대표자가 이렇게 매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매각을 한 거예요. 이때 이 교회 땅을 이렇게 처분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 반드시 총회 결의요. 무슨 결의요? 총회 결의를 얻어야 되는데 결의 얻은 거예요? 결의 없이요? 결의 없이 대표자가 혼자서 임의로 처분한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매매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준용이 되면 이렇게요. 첫째요. 뭐가 준용이 되면? 표현대리가 준용이 되면 얘는 총회결이 없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른 거죠. 얘는 선의 무과실이에요. 제3자가 뭐라면? 선의이고 뭐라면? 무과실이에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요. 근데 뭐가 준용이 되면? 표현대리가 준용이 되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3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3자를. 그럼 표현 대리가 준용된다는 말은 결국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죠. 그럼 제3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다 이런 얘기예요. 제3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표현 대리를 뭐 하지 않는다는 말은 준용한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거고요. 표현 대리를 뭐 하지 않는다? 준용 안 한다라는 말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매매가 뭐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이걸 이 매매를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준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걸 무효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무효 처리. 그럼 부동산은 누구 소유가 돼요? 제3자 소유가 아니다 이거죠. 제3자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어느 쪽에 섰다는 거예요? 표현대를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뭘로 처리하겠다 이걸? 무효로 처리한다. 그래서 제3자가 뭐여도 선의 무과실이어도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전히 누구 거예요? 교회 거예요. 교회 거. 그래서 그분께서 팔고 어디로 밀항을 했다면 이거는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얘가 피해본다는 얘기네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표현 대리가 달리면 요 매매 자체가 뭐여야 돼? 요 매매 자체가 유효여야 돼. 유효. 표현 대리라는 건 요 거래 자체가 유효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없이 처분한 거예요? 총의 결의 없이 뭐 했을 때는? 처분했을 때는 유효가 아니라 이게 뭐니까?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표현 대리 자체가 여기다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표현 대리는 전제 조건이 유효, 무효? 유효를 전제로 한다. 유효. 이 매매가 뭐를 전제로 한다?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지. 이게 뭐라면? 무효라면. 이게 무효로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일 때요. 뭐 위반했을 때? 강행법규 위반일 때.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무효죠. 그럼 표현 대리가 돼요, 안 돼요? 여지가 없다. 여기다 써먹을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전제 조건이 이게 뭐일 것? 유효가 전제 조건이지. 무효면 표현 대리는 여기 거론하지 마라. 그게 관련 판례 2번, 1번, 2번, 3번 다 똑같아요. 관련 판례 1, 2, 3번 똑같습니다. 그 다음 77번 전원합의체입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였다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가? 거기다가 질문을 딱 드렸어요. 그죠? 뭐가 성립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가 뭐로?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옆에다 써볼게요. 대리권을 줬다가요. 여기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줬다가 박탈했어요. 줬다가 박탈하면 얘는 대리권 있어요? 소멸한 게 돼요? 소멸했죠. 그럼 권한 없는 애죠. 없는데 우임장이 있어요. 우임장 있으면 상대방하고 매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매매를 했다. 아니면 대출을 받았다. 이거 대출을 받았다. 대리권 있는 애요? 소멸한 후에? 소멸 후에 일 저질렀다 이거죠. 그럼 상대방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얘가 우임장 쥐고 있어요. 실제는 대리권 박탈됐지만 우임장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를 뭘로 믿어요? 얘를? 대리권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는요? 실제는 대리권 있는 애요? 없는 애요? 없어요. 실제는 얘는 그래 무슨 대리? 무권 대리죠. 얘는 무권 대리입니다. 근데 누구 눈에 보면? 상대방 눈에 보면, 얘 눈에 보면 얘가 뭘로 보여요? 대리권 가진 사람으로 인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표현 대리라고 그래요. 무슨 대리? 표현 대리인. 무슨 대리인이요? 표현 대리인이요. 누구 눈에는? 상대방 눈에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상은 무슨 대리고요?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인데 있는 것 같아요. 대리권 있는 것 같아요.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우임장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죠? 상대방은 이게 얘가 대리권 소멸된 걸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선의이고 또 무과실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선의이고 뭐라면?
무과실이에요. 그리고 이 매매는 유효예요. 유효. 그러면 이 매매는 유효요, 무효요? 효력 있어요, 없어요? 본인한테요. 이 본인한테요. 장윤정이한테 효력 있어요, 없어요? 장윤정이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가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책임져요, 안 져요? 자, 여기다 이제 씁니다. 두 가지로 쓰는 거죠. 이건 누구에 달려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하면 표현 대리를 뭐하면 주장한대요. 표현 대리를 주장했다라는 말은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누가? 본인 갑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그럼 누가 책임져요, 이거를? 본인이요. 본인이 뭐를 져요? 책임을 진다죠. 책임을 뒤집어 쓴다.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뭘 주장할 때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표현 대리 주장을 하면 법원은요. 법원은 표현 대리 심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여러분이 법원이에요. 여러분이 법관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표현 대리를 주장을 했죠. 그럼 법원에서는 뭐를 심사해 줘야 돼요? 표현 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해줘야 돼요? 심사를 해줘야죠. 그래서 법원은 뭐를 심사한다? 표현 대리 여부를 뭐 해줘야 된다? 심사를 해준다. 심사를 한다 이거죠. 주장을 했으니까. 표현 대리를 뭐 했으니까? 주장을 했으니까. 그럼 본인이 뭐를 져요? 그러면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본인이 뭘 진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은 이건 뭐였어요? 아까 무슨 대리였어요, 이게? 무권 대리였죠. 무권 대리였는데 본인이 뭘 져 지금? 책임을 지죠. 얘가 뭐 하면? 주장을 하면.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하면 얘가 독박을 쓰는 거죠. 그럼 얘가 독박 쓴다는 말은 무권 대리였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거죠.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데요. 본인이 뭘 진다는 말은 책임진다고 해서, 얘가 책임진다고 해서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뭐였어요, 얘가?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였다가 이게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쓰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아까 뭐였어요? 이거 표현 대리는 족보가 뭐예요? 족보가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여기다 쓰세요. 족보. 얘 족보가 뭐라고요? 무권 대리입니다. 권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였던데, 무권 대리였다가 뭐로요? 본인이 뭘 진다는 말? 책임진다는 말이 유권 대리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다. 무권 대리였다가 뭘요?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게 아니다.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럼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무권 대리였다가 유권 대리로 뭐 한다? 바뀐다. 아, 그게 틀린 거지.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럼 요 말을 해서 그래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요 말이. 본인이 책임진다며.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는 유권 대리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걸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 요 말이 지금 요게 함정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족보상 무슨 대리인데? 무권 대리면 얘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뭐를 져요? 얘가 대리인이, 표현 대리인이 저지른 매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거는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이죠.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 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상대방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유권 대리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책임을 안 물으면 예책임을 안 지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어? 그냥 상대방이 붕 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이 선택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중에서? 본인하고 누구 중에서? 상대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누굴 선택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선택한 거예요. 얘를 보호하자. 얘를 보호하고 얘를 어떻게 하자? 희생해라. 네가 희생해라 이거. 네가 피해를 입어라 이거예요. 얘가 권한 있어도 없어도 없는 애가 있어도 권한 없는 애가 있어도 네가 뭐를 져라? 책임을 져라. 그건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이게 유권대리로. 이게 유권대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유권대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이 뭐를 지게 돼요? 책임을 지죠. 그 말이 무권대리가 뭐로요?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그럼 왜 책임진다고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얘를 희생을 하고. 그럼 장윤정 얘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왜? 얘 대리권 얘 잘랐는데도 지금 얘가 일 저지른 걸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표현대리를 없애자는 논의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얘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드는 논리거든요. 이 구조가. 거꾸로 그럼 2번이요. 상대방이 이거는 표현대리를 뭐 했을 때 그래요? 주장했을 때.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법원은 표현대리를 심사한다. 됐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상대방이 뭘 주장하면? 뭘 주장했어요? 유권대리를 주장했어요. 써보셔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예민한데요. 까다롭습니다. 책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책도. 잘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뭘 주장했어요 지금요? 유권대리를 주장했군요. 위에는 뭘 주장했는데요? 달라요. 같게 보면 안 돼. 위에는 표현대리 주장했을 때는 본인의 책임을 져. 그럼 법원은 뭐를 심사해요? 심사하죠. 근데 밑에는 뭘 주장했어요? 무예요? 유권대리. 그럼 여러분이 법관이에요. 법관인 여러분은 표현대리를 심사한다 안 한다? 오케이, 이 얘기예요. 표현대리를 뭐 하지 않는다? 심사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한다. 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유권대리다라고 그랬으니까 유권대리만 심사하는 거예요. 유권대리만. 왜요? 우리 소송은 당사자주의라서 당사자가 뭐 한 것만? 주장한 것만 법원이 판단을 해요. 그럼 법원이 상대방이 뭐라고요? 빨간색이야 그러면 법원은 뭐만 심사해요? 빨간색 아닌지만 판단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라고요? 유권대리다 그랬어요. 그럼 법원은 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유권대리 아니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표현대리까지 가서 해줘 안 해줘?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표현대리 심사 안 하고 유권대리만 심사하고 땡이에요. 땡.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뭘 주장했을 때는요? 유권대리 주장했죠. 그럼 이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슨 주장이요? 표현대리 주장이 무슨 주장이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거야 안 된 거야? 포함된 게 아니다. 유권대리 주장이 무슨 주장 속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슨 대리가?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대요? 포함된 거 아니에요? 포함된 게 아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와. 얘는 족보가 뭐고? 무권대리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외쳤어? 뭐라고? 유권대리다라고 외쳤죠? 그럼 그 속에는 무슨 주장이?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된 게 아니다. 왜? 별건이다. 그래서 법원은 표현대리를 심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죠. 요렇게도 시험 내고 요렇게도 내고 세 가지를 낼 수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를? 요렇게도 내요. 그죠?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뭐를 주장했을 때? 표현대리를 주장했을 때. 그죠? 그럼 법원은 표현대리를 심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때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유권대리 주장에는 무슨 주장에는?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된 거 아니다? 아니다. 왜? 표현대리는 족보가 뭐라서? 너는 임마 무권대리잖아. 너 무권대리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지금? 유권대리. 따라서 이거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 연결해 볼게요. 연결 77번.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그래도 무권대리 성질이 뭐로? 유권대리로 전환돼요?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전환되는 게 아니므로 빨간 줄이요. 또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슨 주장 속에?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된 거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 쪽에서 표현대리 주장이 없는 한, 뭐의 주장이 없는 한? 표현대리 주장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오로지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주장했을 때. 따라 상대방이 뭘 주장할 때만 무슨 칼을 줘야 돼? 무슨 칼을 들고 나와야 돼요? 표현대리 칼을 들고 나와야만 법원에서 이거 판단해요. 이거 주장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뭐 주장하면? 유권대리 주장했을 때는 표현대리 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 78번 빈출입니다. 78번. 표현대리에도 뭐가 적용된다고 돼 있어요?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명주의. 자, 거기 제목이 자기 이름으로 매각한 사건이에요. 윤정이가 동생한테요. 대출 좀 받아줘. 대출 좀. 대출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대리권 생겼죠? 예, 대리권 생겼어요. 그럼 얘 대리인이죠, 그죠? 대리인이죠. 그래서 얘가 병에게 대출을 받으면 돼요. 여기 대출을 예컨대 10억을요. 10억을 대출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10억을 대출 받으면 이건 유권 대리입니다. 동생이 장윤정 이름으로 10억 대출 받으면 이건 제대로 대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일은 얘 앞으로 어떻게 한 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어요. 이렇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생 앞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병에게 대출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를요? 10억을요. 이 은행 가서 이 대출금 장윤정이가 갚아요, 안 갚아요? 대출 10억을 받았죠. 누가 한 거야 이거? 동상이 한 거죠. 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요. 다 썼지. 돈 다 썼겠죠. 그죠? 예. 이걸 장윤정이 갚는다고요? 안 갚는다고요? 안 갚는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요 대출을 받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대출 받은 거예요? 을이 어떤 식으로? 장윤정이를 대리를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뭐를 일으킨 거예요? 대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켰다는 것은 대리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대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대리를 하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대리하려면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대출이 들어가야죠. 근데 이건 어떻게 대출을 일으킨 거예요? 채무자 누구? 을하고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럼 갑의 대리인이라고, 즉 자기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는 대리관계 표시를 한 거예요? 대리관계 표시 없었던 거예요?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관계 표시 없이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그 말은 대리를 한 거다, 대리 전에 안 한 거다. 대리관계 표시 없었다는 말은 현명을 했다, 현명을 안 했다? 현명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현명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일로 대출 받은 게 아니라 매매를 했다면, 매매를 했다 이거죠. 뭐를 했다면 일로요? 매매를 했다. 이렇게 매매를 했다. 을이 병에게 매매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이걸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어요. 그럼 얘 소유권 가져요, 못 가져요? 가져야죠, 그죠? 얘 못 가져요.
여기 중요하다니까 이게. 질문 드릴게요. 이거 대출받은 거, 요거 대출받은 거 장윤정이가 책임져야 안 져요? 아까 했잖아요. 대출받은 거 누구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동생이 한 거예요. 장윤정이가 한 게 아니에요. 동생이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얘가 대리를 했어 안 했어? 얘가 대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를 위해서 한 거야. 지를 위해서. 따라서 이 대출금 10억 원 장윤정이가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는 말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 뭐를 안 해서? 뭐를 안 해서?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대리를 해야 되는데 대리가 아니라 니를 위해서 했잖아. 니가 너를 위해서. 그죠? 예. 근데 왜 얘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 니가 너를 위해서 해놓고. 그럼 이번에는 대출이 아니라 뭐를 해도? 매매를 했다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었다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돼? 자기 앞으로 일단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가져오고 나서 파는 건데 누구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뭐 하지 않고? 대리관계. 그러면 이것도 표현대리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등기가 뭐라는 말이에요? 유효가 아니라는 거죠. 유효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 등기가 무효라는 뜻? 얘는 일 저질렀어. 일단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한 다음 이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팔고 어떻게 했어요? 돈 다 써서. 돈 다 써먹었죠. 예. 그럼 얘는 얘한테 돈을 준 거예요.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열통 터지는 거예요. 10억을 준 거죠. 10억을 주고 이걸 땅을 샀어요. 이렇게 등기 가져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등기가 뭐라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유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가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거 얘 거가 되죠. 근데 표현대리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유효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 이게요. 이게 무효다. 이게 무효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럼 열받게. 난 얘한테 돈 10억 줬는데. 그죠? 돈 10억 주고 얘는 어떡하고요? 돈 다 쓰고 도망갔고 아니면 교도소가 있고. 그럼 얘는 땅을 가져요? 땅 못 가져요? 얘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땅은 뺏기고 돈 어떡하고요? 날리고. 얘가 지금 열받는 거잖아.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구조가. 내 탓이 더운데요. 에어컨 안 킨 건가? 아 그래요? 네네네. 예,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그러면 일단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 근거는 뭐 때문이었어요? 아까 뭐를 안 해서? 현명을 안 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 등기가 뭐라는 거죠?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인데 이게 무효인데 잘 보셔요. 잘 보세요. 가장매매를 우리가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가장매매. 민총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통정호의 표시에 그죠? 얘가 뭐라고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얘가 표현대리 주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표현대리는 안 되죠. 표현대리 안 돼. 두 번째가 얘가 이걸 주장한 거예요. 야 좋다. 이거 무효 맞다. 이거 무효 맞다. 근데 보세요. 율로 소유권 이전된 거 유효요 무효요 이거. 장윤정이 거를 누구 앞으로 등기를 쳤어? 동생이 자기 앞으로 등기 쳤죠. 이거 유효예요? 원인 무효예요? 유효요? 원인 무효예요? 얘가 등기를 가져온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대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등기 소유권 이전한 거죠. 그죠? 야 대출 좀 받아와 그랬더니 뭐 한 거야 지금? 소유권 이전한 거예요. 그죠?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 이 등기 원인 무효입니다. 이거 원인 무효.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 그거를 얘가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 팔아먹은 거예요. 그 얘는 이게 무효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얘는 몰랐어요. 병은. 그래서 병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이 제3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표현대리는 안 돼. 그래 오케이. 그래 내가 줬어.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가장매매고 나는 선의 제3자야. 선의 제3자.
나는 무슨 제3자라고요? 허위 표시. 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누구라고요? 제3자야. 나는 선의 제3자라야. 그러면 이거 소유권 누가 돼요, 이게? 허위 표시가 돼서 얘가 뭐라면? 선의 제3자가 되면 부동산이 누구 거가 돼요? 병거가 되죠, 병거. 그래, 얘가 이걸 얘기한 거야, 이렇게. 표현들이 안 돼. 맞아. 왜? 현명을 안 해서. 좋아.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허위 표시고 나는 선의 제3자다 이거죠. 이걸 주장한 거야, 이쪽에서.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것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선의인 건 맞아요. 얘는 이게 무효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게 무효인 걸 전혀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선의인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이게 허위 표시가 되려면 얘네 둘이 뭐 해야 돼? 얘네 둘이 짜고 했어야 돼요. 짜고 한 거를 얘가 모르고 있었어야 돼요. 잘 보셔요. 그럼 얘는 이게 무효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선의는 맞죠? 문제는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온 게 을과 갑이 짜가지고 한 거예요? 을 혼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다? 얘는 허위 표시의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위 표시의 선의 제3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 1번. 뭐도 성립하지 않고 표현 대리도 성립 안 하고 허위 표시도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이 병 앞으로 등기 넘어간 건 유효래요, 무효래요? 만약에 이게 허위 표시가 됐으면 얘가 선이니까 뭐가 돼, 이게? 유효가 되죠. 그런데 허위 표시도 안 되고 표현 대리 성립 안 되니까 이건 뭐예요? 제3자의 등기는 누구 앞으로 등기된 거? 제3자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냥 무효 처리된 거예요. 무효 처리. 끝. 그래서 병은 표현 대리도 주장할 수 없고 허위 표시의 제3자를 주장할 수도 없다.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장윤정이한테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제 하나 이제 이걸 들으면 만약에 이 동생이 소유권 등기를 안 하고요. 등기를 일로 안 하고 어떻게 했다면? 안 하고 얘한테 팔았다 이거죠. 누구 이름으로? 장윤정 이름으로.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출 받아줘. 야, 동생 대출 받아줘 그랬는데 뭐 했어 지금요? 매매를 했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건? 장윤정이 책임지고 소유권은 일로 넘어갔을 거예요.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은 제3자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 거다, 갑. 예. 정리되세요? 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 본인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등기서류 일취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뭘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그걸 딱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매매나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발표. 자기 이름으로. 거기다 쓰세요. 그러면 현명했다, 현명 안 했다? 현명하지 않고. 그럼 이때는 대리의사가 없어요. 대리의사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126조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126조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거기에 1번. 그 다음 2번 108조. 108조가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 허위 표시에 뭐를? 선의 제3자를 주장할 수도 없다. 거기다 써요. 3번. 제3자의 등기는 뭐다? 제3자의 등기는 무효. 제3자 병의 등기는 무효다. 그 다음 79번 과실상계 여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그 표현 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적인 책임의 밑줄이요. 전적인 책임. 밑에서 독박 쓴다. 독박을 쓰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과실이 있다고 그래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독박 씁니다. 표현 대리는 뭐 하는 제도다? 독박 쓰는 거예요. 독박. 과실상계는 책임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게 아니라 독박 씁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96번 38쪽 38쪽에 96번 토지거래 허가 쪽에 잠깐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쪽.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받기 전에 땅을 매매한 걸 말하고요. 그거는 확정적이에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받기 전에 매매를 했다. 이 매매는 허가받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무효다. 잠정적으로. 그럼 얘는 땅을 줘야 되고 얘는 땅을 줘야 되고 얘는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언제 주라는 거예요? 땅하고 돈을 언제 넘겨라? 허가받고 나서 줘라 이거죠. 그럼 허가받을 때까지는 보류시켜라. 보류해라. 허가받고 진행을 해야지. 허가받기 전에 이거 이행하지 마라 이거죠. 이때 허가받기 전에 이 매매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는 무효요, 유효요? 유동적 무효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 유효? 여기 있어요. 여기 써드렸어요. 무효네요, 무효. 앞에 유동적은 수식어예요. 무효요, 무효. 뭐 받기 전이니까? 허가를 받기 전이니까 무효입니다, 이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현재 뭐 하기 전에? 전이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땅을 줘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땅을 이전해 줄이요. 땅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없어요? 없고. 얘는 뭐 해줄 의무? 돈을 지급할 의무. 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는? 허가 받을 때까지는. 근데 허가받기 전에도 사기로 계약 취소하는 거 돼야 안 돼, 이거? 사기 취소 되죠? 됩니다. 사기로 취소할 수 있고요. 계약금 2배 물고요. 계약금 몇 배 물고? 2배 제공하고 계약 파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됩니다. 그럼 얘가 돈을 안 주면 얘는 땅 주인은 협력을 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협력해 줄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뭐 안 주면? 돈 안 주면. 얘가 돈 안 줘도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왜냐? 이 협력 의무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주는 것? 돈 주는 거는 서로 연계된 게 아니다. 이게 연계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 이 돈 주는 거하고 협력 의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시행 관계죠? 근데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를 안 주더라도요? 돈 줘도요, 돈 안 줘도? 돈 안 주더라도 협력은 해라 이거죠. 협력은 해라. 그게 96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뭐를 위반했을 때요? 협력 의무 위반했을 때 96번 볼게요. 96번. 그럼 얘가 협력 의무를 안 해주면 돈 줘야 돼, 안 줘도 돼, 얘가? 얘가 협력 안 하면 돈 줘야 돼, 돈 안 줘도 돼? 예, 돈 안 주고도 협력해달라고 얘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96번 볼게요. 토지거래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협력 의무 이행에 소구를 할 수 있다. 협력 의무 이행에 미치고시고요. 그걸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뭘로 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이때 관련 판례 1번 별 3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사유에 빗줄여 그 사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돼야 안 돼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밑에다요. 손해배상 청구는 돼야 안 돼요? 거기다 쓰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옆에다 정리를 좀 하면 뭐를 위반한 경우에 지금요?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죠. 협력 의무를 이쪽이 안 해줬을 때, 협조를 안 해줄 때 이 매수인이 계약 자체를 뭐 하는 거? 취소를 해요, 해제를 해요? 해제.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제 못한다 이거. 해제 못한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해제는 못해도. 그 해제는 왜 못되는 거야? 왜? 얘가 해제는 왜 못해요? 해제는 왜요? 예, 맞아요. 협력 의무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의무? 부수적 의무예요. 이거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의무요?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수적 의무니까. 해제 사유는 주된 의무일 때만 해제 사유가 되거든요. 이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라서? 부수적인 거라서 이걸 위반해도 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어요. 다만 뭐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만. 그럼 얘가 돈 안 주는 거예요. 매수인이 뭐를 안 주는 것? 돈을 안 줄 때, 얘가 돈을 안 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를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뭐 하는 거? 해지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손해배상 청구는. 이거는 이거 1번은 얘가 협력을 안 했을 때 1번은. 2번은 매수인이 뭐 안 줬을 때 매수인이 돈을 안 줬을 때, 얘가 돈을 안 줄 때, 매수인이 뭐 안 줬을 때, 돈 안 주니까 얘가 태클 거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야, 네가 돈 안 준다고? 그럼 뭐 하겠다고요? 계약 뭐 하겠다? 해지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요. 둘 다 안 돼. 이건 왜 둘 다 안 돼요? 이건 왜 안 돼요? 해제는 왜 할 수 없어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계약이 뭐일 때? 유효인데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거야죠. 그죠? 유효인데 채무를 상대방한테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성립해요? 채무불이행이에요. 근데 지금은 계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니까 채무가 없어요. 현재 채무가 없어요. 무효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얘기가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무효인데 채무불이행인가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럼 뭐도 얘기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이거 채무불이행 갖다 붙이질 마 여기다가.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니까. 그래서 구별하실 거는 요거예요. 협력 의무하고 채무불이행하고 다른 건 요거예요. 뭐에서 차이가 있어요? 손해배상에서 차이가 있어요. 손해배상.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조건 기한 보겠습니다. 112번 하나 볼까요? 112번 맨 위에 조건에서 어떤 법률의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정지조건부 법률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 발생을 뭐 하려는 자?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다. 다투려는 자의 가로. 법률효과 발생을 뭐 하려는 자?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땅 매매를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뭐가 나면? 건축허가가 나면 유효로 한다. 여기는 땅 매도인, 여기는 땅 매수인.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부로 땅을 거래한 거죠. 정지 조건. 건축허가 나면 그때 유효로 하고 잔금 처리하자. 그전에는 다 보류하자 이거죠. 그전에는 보류시키자. 정지 조건입니다. 얘는 뭘 입증해야 돼 그러면요? 매수인은? 건축허가가 뭐 했다? 낮다. 그죠? 건축허가가 낮다. 그럼 얘는 조건이 뭐 했다는 거? 성취했다는 거. 조건 뭐 했다는 거?
성취했다. 그래야 이 매매가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하죠.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매매의 효력이, 법률에 의해 효력이 어떻게 돼요? 법률이. 매매를 법률에 의해라고 그러죠. 법률에 의해요. 법률에 의해 효력이요. 법률에 의해 효력이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얘는 법률에 의해 효력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그럼 얘는 법률에 의해 효력을 주장을 해요? 다투려고 그래요? 얘가 다투려는 자, 얘가 다투려는 자. 다투려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이 있다, 여기에. 정지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한다고요? 다투려는 자. 다투려는 자. 얘는요, 그럼 얘는.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자는 다투려는 자예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예요? 효력을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법률에 의해 효력을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는 뭘 입증해야 돼요? 조건이 뭐 했다는 거? 성취했다는 거. 조건 성취를 주장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효력을 뭐 하는 자? 다투려는 자. 다투려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되겠다. 그래서 서로 입증할 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어떤 법률의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의 행위에 뭐 한다는 거? 해당한다. 정지조건부 법률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는 법률효과 발생을 뭐 하려는 자?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다투려는 자. 비교 판례 1번. 정지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이 뭐 했다는 거?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뭐 하려는 자? 취득하고자 하는 자.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성취에 동그라미 조건 성취.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쭉 까다롭습니다. 정지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판단 기준이요. 정지 조건하고 뭐 하고요? 불확정 기한 판단 기준. 뭘로 판단하죠?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은? 여백에다가 써보세요. 여백에다가요. 예. 여백에다가. 맨 밑에 여백에다 쓰세요. 정지 조건하고 뭐 하고요? 불확정 기한하고. 예, 조건 기한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어요. 까다롭고요. 이게 정지 조건이냐 불확정 기한이냐. 이 정지 조건은 뭐냐면 특약 사실이 발생하면 채무를 이행해라. 특약사실이 뭐하면? 발생하면 채무를 이행하고요. 특약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 안 하면, 안 한 때는, 발생 안 하면 채무를 이행해요? 안 해요? 채무 이행을 안 한다. 채무 이행을 안 해준다.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정지 조건은 채무를 언제만 주는 거예요? 돈을 언제만 주는 거예요? 특약 사실이 뭐한 때? 발생한 때만 주는 거예요. 발생하면 주고 거꾸로요. 발생 안 하면. 발생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돈 주지 마라 이거죠. 남편이 내기를 했어요. 이번 시험 붙으면 벤츠를 뽑아줄게. 그럼 벤츠는 언제만 뽑아줘요? 붙으면 벤츠를 뽑아주고. 그럼 거꾸로요. 발생. 예, 안 뽑아주는. 이게 정지 조건이.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불확정 기한은 특약사실이 발생한 때도 채무를 이행하고요. 거꾸로 발생 안 한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채무를 이행한다 이거죠. 반드시 채무를 이행한다. 발생한 때도 안 한 때도 다 합니다. 이건 반드시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확실한 거야? 불확정 기한이 확실한 거. 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반드시. 발생하든 안 하든 반드시. 정지 조건은 언제 안 해요? 정지 조건은 언제 안 해줘요? 특약 사실이 발생 안 하면 이건 안 주는데 여기는 이건 어떻게 해요? 해주는 거. 해주는 거. 그래 차이가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의 차이는 요거예요. 여기요. 됐어요? 요거예요. 요거. 발생 안 하면 요건 정지 조건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데 불확정 기한은 해주죠. 요 차이. 요 차이. 자, 이게 왜 문제된 거냐면 이거예요. 5천만 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5천만 원에 가게를 임대를 놨어요. 여기 임차인입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섣불리 계약을 했어요. 시장통 입구에다가. 근데 장사를 해보려고 딱 준비를 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데하고 입지가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졌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도 없어지고 그래서 주인한테 쫓아가서 주인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나 이거 장사 못할 것 같으니까 보증금을 뭐 해주셔? 빼주셔 그랬어요. 보증금 빼주셔. 하도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빼드릴게요 할머니 빼드릴게요. 그런데 앞에다 단서를 달았어. 뭐라고요? 새가 빠질 때 돈 빼준다. 새가 뭐 할 때? 빠질 때 5천만 원 빼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할머니가 누구한테요? 다른 세입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세입자한테 뭐가 빠질 때? 가게가 빠질 때 이 돈을 빼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이게 2년 계약이면 주인은 빼줘야 돼. 2년 동안 안 빼줘도 돼요? 안 빼줘도 되죠. 법적으로는. 지금 주인이 많이 이 세입자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가게가 새가 나갈 때 돈 빼준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거는 정지 조건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정지 조건이면 요 가게가 어떻게 되면 새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5천만 원을 주고 새가 안 빠지면 그럼 정지 조건이에요. 그죠? 불확정 기한은 새가 빠지든 안 빠지든 주겠다. 그럼 무슨 기한? 불확정 기한.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 보세요. 요 할머니가 얻은 요 가게가 잘 보세요. 이렇게 요 가게를 얻었죠? 예, 가게를 얻었어요. 근데 이게 새가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새가 나갈 때 빼준다라고 그랬죠. 주인이 5천만 원을. 근데 요 옆에서 신발 가게 하는 분이요. 신발 가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한 거냐면 신발을 이렇게 싸두다 보니까요. 옆에 여기 할머니가 가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리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이 신발 가게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여기도 비었구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신발을 갖다 싸놓은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이 가게가 누구 가게처럼? 신발 가게처럼 된 거죠. 실상은 여기가 공실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가 새가 빠져 안 빠져? 안 빠지게 됐죠. 안 빠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가게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죠. 그죠? 그 할머니는 하염없이 기다려요.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아우 돈 준다며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 빠질 때 준다고 그랬잖아요. 빠질 때 준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가게가 빠져요? 빠지지 않는 상황이야? 빠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빠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럼 빼줘요? 안 빼줘?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가게가 빠져요? 안 빠지게 됐어? 안 빠지게 됐죠. 그러면 5천만 원을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면 그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라는 뜻. 거꾸로 빠지든 안 빠지든 반드시 뭐 한다면 5천만 원을 주겠다. 그런 뜻이면 뭐예요? 불확정 기한.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정지 조건이겠어요? 불확정 기한이겠어요?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자, 거기 볼게요. 첫째, 부건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이행해요? 이행 안 해도 돼요?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건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앞에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에요. 거꾸로 밑에 줄 세 번째 줄이요. 세 번째 줄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때도 채무를 뭐 하라고요?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봐요?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 되셨나요? 불확정 기한. 그럼 이 말은 5천만 원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안 빼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빼준다라고 한 거야. 빼준다. 그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이다. 불확정 기한이다. 밑에 빈출 체크 관련 판례 2번 볼게요.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간을 토지를 임차인에게 뭐 할 때까지로? 매도할 때까지로. 매도할 때까지의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크게 보세요. 동그라미 크게. 매도할 때까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계약 기간을 언제까지로 쓴 거예요?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땅을 뭐 할 때까지? 살 때까지. 임차인이 땅 살 때까지 네가 써라 이거죠. 그럼 살지 안 살지는 확실 불확실? 거기다 써도 불확실한 사실이다.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 그럼 기한이요 조건이요? 불확실한데. 확실하면 불확실하면 조건하고 기한을 몰라요? 진짜로요? 어떤 사실이 발생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요, 조건.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 어떤 사실이 그게 발생할지 안 할지가 불투명해. 확실해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한 게 조건이에요. 확실한 거는 기한이에요, 기한.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5천만 원을 빼준다고 그랬죠? 빼준다는 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 기한인 거예요, 기한. 불확정 기한. 다시 한번요. 불투명한 거죠? 불투명한 건 뭐라고요? 조건. 확실하면 기한입니다, 기한. 그죠? 예. 사람이 A가 죽으면 내가 10억을 줄게. A가 죽으면 10억 줄게는 불확실해, 확실해? A가 죽으면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기한입니다, 기한. 조건 아니에요, 그죠? 예, 조건 아닙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고르세요. 불확실하죠? 그럼 그건 뭐예요? 조건입니다. 거기다 쓰세요. 동그라미 크게 하라고 그랬죠. 불확실이니까 뭐에 해당한다? 조건이에요, 조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산다는 보장 없죠? 예, 불확실합니다, 불확실. 근데 불확실인데 그럼 조건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헷갈리게. 기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 가로쳐 보세요. 뭐에 약정이 없어요? 아까 지금 동그라미 친 거에다 연결해야 돼요, 그냥.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불확실하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기한이다 그러면 틀려, 큰일 나. 조건이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만기 있는 거예요? 만기 없는 거예요? 만기 없는 임대를 준 거예요? 만기 없이 임대 준 거예요? 이렇게. 만기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모르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만기 없이 그냥 임대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해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건이 아니라 뭐라면? 기한이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만기. 있는 게 돼요, 있는 게. 근데 만기가 언제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기 없는 게 돼서. 왜?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나 시험 붙을 때까지 공부할게요. 붙을 때까지. 조건이요, 기한이요? 네? 기한 조건. 시험 뭐 할 때까지? 붙을 때까지 공부할게요. 조건 기한. 확실 불확실?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조건이죠. 그럼 뭐 없이 한 거예요?
만기 없이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뭐를 정하고 하면 나 3년만 할 거야. 3년만 그럼 뭐예요? 예, 이 만기 있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민총 됐고요. 예, 쉬셨다가요. 물권적 청구권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수고하셨습니다.